여러분, 지상 낙원을 직접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러시아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곳은 정말이지 지상에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낙원 같은 곳이거든요.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 거리 곳곳을 패션쇼장으로 만들고 럭셔리한 카들이 도로를 수놓으며 화려한 밤문화와 끊이지 않는 춤과 리듬이 가득한 곳이죠. 자, 그럼 2025년에 이 낙원에서 사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러시아는 약 170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하는 나라죠. 하지만 오늘은 이 넓은 땅 전체가 아니라 러시아의 심장인 수도 모스크바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모스크바는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벨라루스 동쪽, 우크라이나 북쪽, 그리고 유럽 서부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야쿠츠크 같은 북부 지역보다는 기후가 온화한 편이죠. 하지만 온화하다는 말에 방심하진 마세요. 겨울엔 여전히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니까요. 반면 여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카페나 공연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지도를 보면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에 비해 모스크바는 면적 2561제곱킬로미터로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약 1200만 명이 거주하는 러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죠. 1800만 명 이상이 사는 이스탄불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랍니다. 이 밀집된 인구를 수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도시 곳곳에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대형 블록, 하늘을 찌를 듯한 현대적인 마철루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시는 850년 넘게 러시아의 수도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모스크바 강이 도시를 둘러 나누고 그 위를 지나는 수십 개의 작은 다리들은 향수 어린 풍경을 더해주는 동시에 교통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 다리들은 오늘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상인과 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죠. 모스크바에서 꼭 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붉은 광장입니다. 이 돌바닥으로 된 광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한편 이 유명한 광장은 그 넓이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건축물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필요할 땐 수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 국가 행사부터 대통령 연설까지 수많은 이벤트가 이곳에서 열리죠. 광장 중앙에 솟아오른 성 바실리 대성당은 알록달록한 양파 모양 돔 덕분에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 성당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모스크바는 사람들이 수도에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외식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백 개의 레스토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똑같은 나이트클럽이 지겨우시다면 탐험해 볼 만한 수십 개의 다양하고 활기찬 장소들이 널려 있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교적인 분이라면 이 도시에서 마주치게 될 다양한 캐릭터와 새로운 얼굴들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시의 삶은 활기차면서도 동시에 아주 여유롭거든요. 거리는 보통 친구들끼리 모인 그룹으로 가득하고 혼자 걷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또한 사진 촬영이 아주 발달한 문화이기도 해요. 특히 도심에서는 전문 사진작가들이 유료로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의 화보를 찍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전문적인 촬영을 위해 작은 스튜디오를 차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모스크바의 건축물, 거리, 공원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벽한 스튜디오라는 사실이죠. 서유럽에서 영감을 받은 이 도시의 건축 양식은 국가적 상징이 될 만큼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니 굳이 거리에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 필요가 없죠. 주의 깊게 살펴보면 러시아인들이 항상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마치 타인의 승인과 인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셀카를 찍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라브 민족 특유의 뚜렷한 특징을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투명한 피부, 금발, 그리고 매혹적인 초록색이나 파란색 눈동자 말이죠. 물론 아름다움은 주관적이지만 슬라브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이런 자각이 그들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인들은 밤 파티뿐만 아니라 낮에 친구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세련되고 세심하게 옷을 입습니다. 비록 국가적으로 정교회를 믿지만 이러한 신앙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하죠. 이런 자유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북돋아줍니다. 즐거움과 삶에 대한 열정은 거리의 예술가들에게까지 영감을 주죠. 모스크바의 골목골목은
도시 곳곳에 멜로디를 선사하는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로 가득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음악을 감상할 수 있죠. 모스크바의 가장 붐비는 시간은 보통 일몰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때가 되면 인도의 사람들이 꽉 차서 빈 벤치나 조용한 구석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카페에서만 만나 대화하는 걸 고집하지 않아요. 도시의 거의 모든 모퉁이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모스크바의 인파에 대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많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50세 이하의 젊은 층이나 중년층입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지하철에서 많이 뵙게 되죠. 지하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모스크바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하철 노선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러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의 지하철역들은 건축미가 정말 웅장합니다. 이 소련 시대의 지하 궁전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교한 디테일을 갖춘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통계에 따르면 모스크바 지하철은 11개 노선과 160개 이상의 역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활기찬 모스크바 거리를 거닐다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많은 럭셔리 카들인데요. 특히 저녁이 되면 페라리, 메르세데스,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은 하이엔드급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도시의 경제적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특히 말라야 브로냐야 거리는 이런 럭셔리한 삶과 엘리트층의 중심지입니다. 눈부신 자동차, 화려한 쇼핑센터, 비싼 레스토랑들이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페트로프카 같은 거리들도 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저녁이면 이 거리들은 밝은 조명과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빛이 납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코즈모폴리턴적인 도시라 방문객들에게 참 편리합니다. 러시아어를 못해도 많은 곳에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이런 다문화적인 분위기는 언어뿐만 아니라 미식 측면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 이 도시는 매우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고 카페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모스크바 사람들도 이 점에 만족해하고요. 여유롭고 행복한 표정들에서 그걸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압박이 없거든요. 자, 지금까지 모스크바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모스크바가 러시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도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말고 나폴리가 있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말고 바르셀로나가, 영국의 런던 말고 맨체스터가 있듯이 러시아에는 모스크바 다음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장엄한 도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면적 약 1439제곱킬로미터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인구 600만 명에 육박하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특별한 진짜 이유는 규모나 인구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위치 때문입니다. 핀란드 바로 남쪽, 에스토니아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환승 지점 역할을 하죠. 서류만 갖춰지면 이곳 사람들은 2시간 안에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덕분에 현지인들은 두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즉, 러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현대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많은 러시아인이 모스크바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도 이 도시는 두 세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단연 바다와의 접근성입니다. 모스크바는 큰 강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거든요. 반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쪽으로 핀란드만, 그 너머로 발트해와 연결됩니다. 이건 이 도시의 지형과 라이프 스타일 모두에 기여하는 멋진 특징이죠.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은 여름에 독특한 해변을 만끽할 수 있는 반면 모스크바 사람들은 이런 사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한편 해가 진 뒤 상트페테르부르크 해변을 산책하는 가족들도 아주 많아요. 이런 활동은 도시 생활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이 아주 오래가지는 않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은 그리 길지 않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만약 날씨만 좋았다면 이 해변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가 됐을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백야입니다. 전 세계 극소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자연 현상이죠. 이게 뭐냐고요? 여름 시즌
특히 6월에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게 맞아요. 밤에도 하늘이 밝습니다. 새벽 3시에 해가 떠서 밤 11시쯤 지평선 근처에 머물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하루에 최대 19시간 동안 낮에 빛에 노출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 현상은 너무 강렬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이 도시는 1년 중 특정 시기에 마법 같은 장소로 변신하죠. 반복 문구 생략. 이런 지리적 이점은 도시를 마법 같은 풍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특히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도시는 잠들지 않는 카니발로 가득합니다. 모퉁이마다 축제가 열리고 골목마다 거리 공연자가 있죠. 라이트쇼, 음악 공연, 댄스, 연극 공연은 차원이 다릅니다.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 베개의 리듬을 즐기며 독특한 경험을 하죠. 실제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직 이 시각적 축제를 보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는 이제 막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이곳은 단순히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 미래를 형성하는 역사의 무대입니다. 1703년까지만 해도 이 땅은 그냥 늪지였거든요. 네, 늪이요. 하지만 표트르 대제가 이곳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죠. 이곳을 러시아의 유럽을 향한 창으로 만들겠다라고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운하로 도시를 장식하고 수도로 건설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도시를 제국의 쇼케이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0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황실 궁전이 솟아오르고 차르가 거주하며 외교의 장이 펼쳐지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정치적 권력만이 아닙니다. 교육과 문화 수준도 매우 높죠. 예를 들어 1724년에 설립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는 러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도시 전체에 40개가 넘는 대학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박물관이자 역사의 무대 그 자체입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건물, 다리, 조각상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독특한 풍경 앞에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것조차 있게 될 정도죠. 르네상스부터 소련의 브루탈리즘, 바로크에서 신고전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 양식에 매료되실 겁니다. 특히 도시의 심장부인 넵스키 대로를 보면 그 역사적 질감과 깨끗함, 질서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유럽의 여러 수도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이 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생명선입니다. 거리는 온종일 붐비고 카페는 항상 꽉 차 있죠. 모스크바와 마찬가지로 이곳 사람들도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교 활동은 그들의 일상이죠. 사람들은 보통 친구들과 밖으로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물론 밤이 되면 도시는 진정한 활기를 띱니다. 럭셔리 카들과 조명으로 장식된 거리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꿔놓죠. 거리를 따라 흐르는 음악 소리가 도시의 리듬을 유지하고 화려한 조명들이 밤의 어둠을 집어삼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여성의 문해율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거리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곳 여성들은 자신감, 수준 높은 교육, 그리고 성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다재다능한 커리어로 유명합니다. 예술, 학계, 기술, 과학 분야 어디에서나 여성의 발자취를 볼 수 있죠. 이 높은 기준 하나만으로도 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두 도시 중 하나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1억 4,500만 러시아 국민 거의 모두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런 열망은 임대료와 집값 상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하죠. 예를 들어 도심의 아파트를 빌리려면 방 2개짜리 집 기준으로 7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900달러 약 12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조금 더 큰 평균적인 집이라면 10만에서 15만 루블, 즉 한 달에 1,000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죠. 만약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도시 외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은 합리적인 임대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런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이 한 달에 1,100달러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리에서 보이는 잘 차려입고 세련된 사람들의 겉모습에만 속지 마세요. 모든 이가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요. 한 가족이 안락한 삶을 살려면 한 달에 평균 3,300달러 정도를 벌어야 하는데
이건 사실 꽤 어려운 목표입니다. 교통편의 경우 시내 교통은 지하철과 버스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넵스키 거리에서 출발하는 버스들은 도시 곳곳으로 빠르게 연결되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시스템도 모스크바처럼 마치 미술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고 싶다면 고속열차로 5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만약 바다 여행을 선호하신다면 크루즈 관광을 이용해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크루즈를 타고 오면 비자 없이 3일 동안 도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언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전히 러시아어가 지배적이지만 다른 러시아 도시에 비해 외국어 고사자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하지만 표지판, 방향 지시 등 지하철 역명 등이 모두 키릴 문자로 적혀 있어서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조금 아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날씨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년 중 대부분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 날씨가 특징이거든요. 즉, 이곳에 살 계획이라면 변덕스러운 날씨와 서늘한 기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장엄한 두 도시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곳은 권력과 화려함, 모더니즘의 심장이고 다른 한 곳은 우아함과 예술, 그리고 유럽을 향한 창의 전형이었죠. 성격도 영혼도 다른 두 거대한 도시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의 다른 면일 뿐입니다. 생활비가 비싸고 조건이 까다로울 순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경험과 시간 여행, 그리고 탐험할 가치가 충분한 세상을 선사합니다.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 노력에 큰 보답이 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원정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